자, 출발해볼게. 오늘은 등차 수열, 그리고 최대한 가능하다면 등차 수열 합까지, 그리고 내일은 문제 푸는 위주로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네. 자, 일단은 등차 수열 한번 들어봅시다. 과제 할 때도 등차 수열부터 푸면 됩니다. 뭐 수열의 정의 이런 거는 일단 스킵하셔도 무관해. 오케이? 자, 한 주간 과제 열심히 하셨습니까? 쌤이 삼각함수 활용까지는 다 밀어달라고 했는데, 그지? 나중에 내일 점검하도록 하고, 내일 이제 한 주간 한 것 좀 확인하고, 한 템포 좀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고, 중앙은 뭐 해야 돼? 시스로그 활용 파트 맞지? 거기 정리해 주시고. 자, 시작해보자. 자, 등차 수열은 기본 정의부터 출발을 하면은 정의가 뭐냐? an 플러스 1 빼기 an이 일정하다. 일정하다. 이 친구가 기본 정의입니다. 어서오세요. 오, 착한데. 자, 이 일정한 수치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D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이때 D에 이름이 있었지. 뭐였지? 공차, 공차 아니고 공차. 공차, 일정한 수치. 자, 이때 an 플러스 1과 an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친구가 많았는데, 이 친구는 전항, 얘는 후항, 앞뒤, 연속된 두 친구 중에서 앞에 항, 뒤에 항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뒷항에서 앞에 걸, 한자로 하면 좀 어려운가? 한글로 뒷, 앞 되지.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은 일정한 수가 나온다 하는 게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보다 정의다. 얘가 정의 됐나요? 자, 예시로 보여줄게. 1, 4, 7, 10. 자, 요렇게 수들이 나열되어 있다. 누가 봐도 이 다음 친구가 누군지는 초등학교 6학년 몇 살 자꾸 물어보면 보통 대답을 해요. 맞지? 자, 뭐야? 30 올라가고 있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우리가 13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정한 규칙에 따라서 수들이 나열되는 거를 수열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규칙이라는 거는 이게 그냥 구두로 되는 규칙도 규칙입니다. 알겠죠? 수식으로 나타내지는 것만이 규칙은 아니라는 거 인지해야 돼. 알겠어요? 자, 여튼간에 그 지금의 특정한 규칙은 일정한 수가 올라가는 게 특정한 규칙이고, 이때 이 일정한 수들이 뭐다? 지금 현재는 공차다라고 D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맨 앞에 항은 헤드에 A 따서 A로 표기를 하고요. 읽을 때는 초항이라고 합니다. 초항. 그리고 올라가는 이 수치가 뭐였다? D였다. 자, 이런 친구를 뭐라 부른다? 등차 수열. 다시 읽어주면은 특정한 규칙이 있는 게 수열이다. 근데 일정한 수가 올라가는 이 규칙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 할 거다. 됐습니까? 그 일정한 수는 0이어도 되고 음수여도 돼. 그러니까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직선을 느낌이 나는 친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친구는 우리가 공차가 양수임을 알 수가 있고, 쭉쭉쭉 내려가는 친구는 공차가 음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이 등차 수열은 뭐다? 직선의 일부분이다. 자, 교사용 지침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등차 수열은 과직선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등차 수열을 직선 또는 함수로서 보는 개념도 아셔야 됩니다. 자, 여튼간에 지금 이렇게 1, 4, 7, 10, 13 그리고 그 다음 친구는 16 이렇게 수들이 쭉쭉쭉 가겠지, 맞지? 그러면 이 친구들을 대표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직선이라고 하면은 함수식이 있었지, 맞지? 왜 1차 함수식 이런 거 있었잖아, 맞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이 친구를 대표하는 식이 필요할 거야. 오케이?
자, 이 대표하는 식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일반항이라 부릅니다. 일반항. 자, 이 친구들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라고 생각하면 돼. 일반항. 이 일반항이라는 거는 얘네들을 대표하는 항이야. 자, 일단 맨 첫 번째 친구들 우리가 첫 번째 항이라고 해서 A1 표기를 합니다. 자, A1은 첫 번째 항, 그리고 A2는 두 번째 항, A3는 세 번째 항, A4는 네 번째 항. 그러면은 이 친구는 n번째 항을 우리가 AN이라 불러요. 오케이, n번째 항을 AN이라고 하고 쉽게 생각하면 함수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지? 자, 이때 A1은 A의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초항이니까. A2는 여기서 D만큼 올라간 친구이기 때문에 A 플러스 D. A3는 A 플러스 2D. 요런 거를 알 수가 있다 이거지. 자, 대충 봐도 느낌은 있을 거야. A는 공통됐다 라는 부분이 확인이 될 거고, 그리고 아래 첨자에 있는 이 자기 넘버링, 자기 번째 수보다 D의 개수가 1씩 작은 게 확인이 될 겁니다. 맞죠? 맞지? 그러면은 가령 A8이면 A 플러스 몇 D? 7D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지. 간단하지? 등차 수열이면 앞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얘가 아래 첨자가 n이니까 이 친구는 n-1d로 표기를 하는 거고,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등차 수열의 가장 대표 수식이 될 거고, 우리가 보통 만들어야 되는 1차 목적지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문제에서 보통 두 개를 던져줄 거야. 뭐 A2가 7이고 A5가 뭐 12라고 하자.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일반항을 만드세요가 기본적인 테크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보자. A2는 A 플러스 몇 D? 1D. A 플러스 1D. A5는 A 플러스 4D. 맞죠? 그러면 연립하면 3D가 5니까 D는 3분의 5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A 값도 또롱또롱 나오겠네. 집어넣으면은 3, 7, 21, 21 빼기 5 하면 16 맞나? 자, 그러면 여기다가 뿅뿅, 여기다가 뿅뿅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집어넣고 자, 이렇게 하면 끝인데 한 번씩 선생님 동공지진 일어나게 물어보는 게 n값은 뭐예요? 이러는데 n값이 뭐가 아니고 이게 끝입니다. 얘들아, 얘가 일반항이라는 대표 수식입니다. 이게 끝이야. 알겠지? n값이 뭐예요? 하면 안 돼. 어떤 상황이냐면 fx가 ax 플러스 b고 f2가 7이고 f5가 10이랑 똑같은 상황이야, 얘들아. 다른 게 아니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말이. 근데 이걸로 fx 만드세요 한 거라고. 그래서 fx 만들어 놓으니까 저런 느낌이 난 거야. 3분의 16 플러스 x 마이너스 1 곱하기 3분의 5. 요런 식이 결론적으로 fx가 만들어진 거라고. fx가 만들어졌는데 x는 뭐예요? 하면 이상한 질문이잖아. 맞죠? 즉, 얘는 끝이 난 거야, 얘들아. 일반항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야.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든 거라고. 그럼 이거 만들면 뭐 할 건데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뭐 문제에서 100보다 커지는 최소의 n을 찾아라. 아니면 A 72번째 항을 찾아라. 음수가 되게 하는 n값을 찾아라. 이런 식의 질문들이 등장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해서 제일 베이스적인 부분은 정의라는 수식과 일반항이라는 수식이 제일 대표 수식입니다. 자, 정의라는 수식은 전항과 뒤항의 관계가 일정한 수다. 뒤에서 앞에 것 빼면 일정하다. 뒤에서 앞에 것 빼면 일정하다. 그 소리야. 그럼 이 친구는 어떤 수식이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정의야.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 정의냐?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 있어. 첫 번째, 등차 수열이다. 두 번째, 공차가 얼마다? D다. 여기 나와 있는 수치가 무슨 말이냐면은 AN 플러스 1 빼기 AN이
4다라고 나와 있으면 이제 앞으로 공차는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지. 간단하죠? 그냥 읽기만 해주면 돼. 자, 또롱또롱이 돌리기 전에 얘기가. 자, 오늘 애들 다 놀러 간 것 같아요. 뭐 명절도 아닌데 다 같이 놀러 가서 될 얘기가 영상은 꼭 들어줬으면 좋겠네. 자, 그래서 이 식은 뭐다? 등차 수열임을 알 수가 있고 공차 D값 정도 주어졌다. 오케이? 그러면은 일반항 만들 때 이 D값이 주어졌다라는 거야. 그러면 A만 찾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 일반항은 우리가 보통 관계식 두 개가 있으면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 함수값 두 개 주어진 상황과 주어져 버렸네. 함수값 두 개 주어진 상황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fx를 완성하는 개념이 요걸로 an 완성하는 개념과 동일한 개념이다. 됐지? 자, 이제 세 번째 추가할게. 자, 세 번째 친구는 뭐냐? 등차 중항이라는 성질입니다. 등차 중항이라는 것은 연속된 이거 왜 이리 들었지? 연속된 세 개의 항에서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에서 요거 두 개 더하면 센터 두 배라는 식이야. 그러니까 요거 두 개의 합은 요거 두 배라는 게 등차 중항이라는 식. 엄밀히 따지면 이 센터의 항 이름이 등차 수열인데 중간에 있는 항이야라고 해서 우리는 등차 중항이라고 읽을 겁니다. 됐죠? 등차 중항.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고 가자. 2, 5, 블랭크 11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14 이렇게 하면은 요거 두 개 더하면 센터 두 배. 그러면 두 개 더하면 16. 센터의 두 배 하면서 센터가 8이라는 걸 찾는 거라고. 근데 말이죠. 이렇게 쓰는 게 맞긴 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 오케이? 등차 중앙이라는 거는 얘가 어차피 등간격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에도 이거지만 요거 두 개 더해도 나누기 2 하면 요거라고.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은 항이 연차적인 세 개의 항의 필요성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알겠니? 없다는 거야. 자, 이 친구를 조금 더 다르게 얘기를 해주면은 요거 두 개의 넘버링의 평균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가령 A6, A10이 있으면 얘는 2A8로 적을 수가 있어. 얘네니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번째수, 넘버링이 있을 거 아니야. 1번부터 뭐 100번까지 이렇게. 오케이? 이 넘버의 평균의 항이 된다는 거야. 6과 10의 평균 항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무조건 연속된 세 항의 관계야 라고 읽으면 안 돼. 알겠어요? 자, 한 번 더 해보자. A1, A7이야.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다? 2A4 얘네. 그러니까 아래 첨자의 평균만 해주면 돼. 왜? 어차피 얘는 직선이기 때문이야. 직선이기 때문에 봐봐. 1, 4, 7 당연히 서로 어떻게 되겠니? 요거 두 개 중점이 요거겠죠. 오케이? 중점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하면 A1이 실제는 F1이야. 얘가 F7이고 얘가 F4란 말이야. 함수값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F1이자 A1이고 얘가 A4고 얘가 A7이란 말이야. 함수값이 세로 길이가. 함수값 자체가 등차수열 값이야.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직선이면은 얘가 등간격이면 함수값도 등간격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합의 평균이 얘가 되는 거죠. 뭔 표정이 이래? 뭔 표정이 그래? 아유 너는 떠들어라. 뭐 약간 이런 표정이야 얘들아.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은 등차 수열은 이제 의미 자체가 연속된 상항의 관계만을 뜻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를 쌤이 하고 싶은 거고 이걸 잘 써야 돼. 알겠니? 잘 써야 돼요. 다음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보자. 잘 봐야 A1 더하기 A9가 뭐랑 같다? 2A5 오케이? 19 더해서 나누기 2 2A5 이해돼? 됐어요? 세용아 표정이 왜 슬퍼? 왜 딥해? 그러지 말라고. 아니 좀 처먹여 놨어요. 좀 눈빛이 조금 0.1이라도 조금 반짝반짝 거려야 되지. 아유 넌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약간 그 뭐야 동물병원만 그 강아지 맹키로 저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텅 누워 있는 강아지 있단 말이야. 이미 여기 오면 어쩔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야 본능적으로. 그런 표정 짓지 말고. 자, 요것도 봐봐. 2항과 8항의 센터항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 있지. 맞죠? 자, 그러면 쌤이 하고 싶은 말의 요지가 나와. 넘버링의 합이 같으면 같은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 말은 밸런스 조정이 가능해. 예를 들어 볼게. A1 더하기 AN-1이 있어.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얘를 1 올리고 얘를 얘를 1 줄이고 얘를 1 올리는 연산 자체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저울질 하듯이 이렇게 돼 있는 항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 마음대로. 오케이? 그러니까 아래 첨자의 합만 같으면 등차 수열의 두 항의 합은 일정하다고. 3항이든 4항이든 5항이든 상관이 없어. 예를 들어 보자. 자, A7 더하기 A 더하기 A9가 있어.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얘 1 올리고 얘 1 내려도 된다고. 안 달라진다고. 마음대로 조정해도 된다고 이게. 알겠어? 그러면은 얘가 이제 A8이 되고 얘가 A8이 되니까 A8 해서 3A8 요래 적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됐어요. 이 시켜놓으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물론 틀린 건 아닌데 A7을 보면 A 플러스 6D A 플러스 7D A 플러스 8D 해서 AA, A3A 그리고 이거 21D 뭐 이러고 있단 말이야. 사실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속이 터진다고. 알겠지? 그래서 요런 조정 자체를 할 수 있어야 돼. 물론 평소 여러 번 문제 풀 때는 요렇게 풀어야지. 요렇게 풀어야 되는데 특정 규칙이 보일 때 이런 수식이 보일 때는 또 중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자, 해서 두 번째 수식 나왔어요. 등차 중항이라는 중항이라고 줄여서 부를게. 중항 수식에서 정의 수식. 어이구 일반항 수식 쉬워졌네. 일반항 수식. 중항 수식 3종 세트 나왔다 그지? 됐죠? 자, 마지막 수식 하나 넣을게. 마지막 수식은 뭐냐면 쌤이 등차 수열은 뭐라고 했는데 결국은 직선이라고 했어. 직선 1차 함수야. 1차 함수는 1차 함수인데 정의역이 자연수야. 오케이? 정의역이 자연수야. 1차 함수는 1차 함수인데 정의역이 자연수기 때문에 왜 삐뚤삐뚤하니? 정의역이 자연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면만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이해돼?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어떤 걸 물어보냐? 현 수능에서는 그래 1차 함수랑 직선은 포개지는 거 맞아. 그러면 직선은 절대값을 씌우면은 어떻게 돼? 좌우 대칭이 된단 말이야. 직선은 좌우 대칭 맞지? 맞지? 근데 등차 수열은 절대값을 씌우면은 좌우 대칭이 되냐라고 물어본다고.
그게 현 수능에서 물어보는 포커스야. 될까 안 될까? 안 될 수도 있어. 봐봐. 얘가 요렇게 여기가 콩 찍혀져 있으면 좌우 대칭이 된다. 이게 좌우 대칭이 된다. 여기 똑똑똑똑 올라가는 등차 수열이면.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살짝 밑으로 찍어버리면은 너 왜 출근 안 해? 출근해. 이렇게 살짝 밑으로 찍어버리면은 엇나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수능 포커스인데 일단 오늘 구경은 시켜줬다.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교육 과정에 있어, 얘들아. 교사용 지침서에 있단 말이야. 이 교수진들이 보통 얘를 잘 안 놓쳐. 그래서 등차 수열이 수능에서 나오면 아 얘네 둘이는 같다 다르다? 같다는 의미보다는 달라라는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지겠지. 그러면 갖고 싶으면 조건이 뭔데?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야. 오케이? 뭐 여름방학 때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일단 싹 다 지우고 해서 결국 직선의 일부분으로서 나오는 수식 얘기를 한 번만 더 이어서 가면은 자 이 점이 x좌표가 n이고 x좌표가 n이면은 x좌표가 n이고 x좌표가 n이면 각각의 y좌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am과 am입니다. 요 매칭 같이 돼야 돼. 등차 수열에서 이런 A9, A1은 실제는 함수에서는 F1, F9 값을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y는 fx가 있다. 그러면 1일 때 함수 값이 요거잖아. F1. 얘가 실제 그냥 A1이라고. 같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7일 때 함수값이면은 얘가 F7이잖아. 이 길이 자체가 함수값 자체가 얘가 A7이라고. 그러니까 X 좌표가 이 넘버링이야. 이 넘버링. 크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자, 일단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어떤 n값과 n값을 데리고 와도 어떤 n값과 n값을 데리고 오든 이 두 점의 기울기는 항상 어떻겠니? 일정하겠지. 맞지? 한 직선 위의 점이니까 어떤 점을 선택을 하든 두 점 기울기가 이 점 선택한 기울기, 요 점 선택한 기울기 다 똑같을 거란 말이야. 즉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거지. 그 기울기를 우리 뭐라 부르냐? 공차라고. 자, 기울기 공식까지 추가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거는 기울기야 라는 소리야. 그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이놈의 공차랑 서로 어떤 개념이다? 같은 개념이다. 이해돼? 그러니까 봐봐. 여기 보세요. 이 친구 보면은 공차가 얘야. 얘가 공차. n의 개수가 공차야. 그럴 수밖에 없어. n의 개수가 공차야. 여기 있어. n의 개수가 공차야. 얘가 공차야. 맞잖아. n의 개수가 공차야. n의 개수가 공차였잖아. 공차 여기 있네. 공차 여기 맞네. x의 개수는 뭐야? 기울기야. 똑같죠? 맞지? 그러니까 1차 함수랑 등차 수열은 그냥 같은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1차 함수의 기울기가 등차 수열의 공차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기울기 수식까지 추가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4종 세트 준비가 되어 있고, 자, 관련 문제 한 두세 문제만 풀고 바로 합공식 들어가도록 할게. 정신이 없는 상을 틈타서 진도를 팍팍 빼야지, 그지? 몽몽 할 때 진도 나가는 거야. 어때? 일리가 있지? 이번 시험은 자신 있습니다. 저번 시험 범위 때는 조금 나올 수 있는 유형이 좀 많아서 그 시험 적중도가 크게 높진 않았다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요번엔 나올 게 뻔해, 얘들아. 기대해도 돼.
자, 일단 1번 문제부터 갈게요. 자, 문제가 뭐라 나와 있냐면 3항과 7항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 부호 반대, 부반이라고 적을게. 그리고 A2가 3이래. 자, 쌤이 일단 등차 수열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하나 더 장입시켜 줄 건데, 등차 수열은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어. 맞죠? 직선이니까. 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가 되면 얘가 직선이요? 아니잖아. 휘어진 거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호가 딱 한 번만 바뀔 수 있어. 다시 등차 수열은 부호가 어떻게? 딱 한 번만 바뀔 수 있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한 번만 바뀔 수 있다는 거지 꼭 바뀌라는 건 아니야. 오케이? 꼭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어. 다 플러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봐봐. A2가 이미 플러스야. 근데 부호가 반대래. A2가 플러스야. 부호가 반대래. A2가 플러스야. 부호가 반대래. A7이랑 A3랑 어이구 이래 적으면 좀 헷갈리겠네. 넘버링만 붙일게. 그러니까 얘네 둘이 함수값이 부호가 반대라고. 근데 A2일 때는 이미 양이야. 그러면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인데? A3가 당연히 플러스고 A7이 뭐겠니? 마이너스겠지? 맞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근데 그거 무시해도 상관없긴 해. 부호가 반대면은 결국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면 더해서 0이라는 소리거든. 맞죠?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면 더하면 0 될 거 아니야. 자주 나오는 멘트입니다.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면 더하면 0이다. 됐나요? 자, A3가 있고 A7이 있어.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한 거는 뭐가 된다? 2A5가 된다. 됐어. 아래 천자의 평균. 됐지? 기억해야 돼. 아래 천자의 평균이야. 선생님 꼭 써야 돼요 하면 지금이라도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실전에서 씁니다. 한 번 계속 써봐. 그러면 A5가 0이네. 자, 그러면 봐봐. A2는 뭐야? A 플러스 D가 3이고 A5는 A 플러스 4D니까 3D가 마이너스 3이니까 D는 마이너스 1이야. 이런 식이 되잖아. 됐지? 그러면 D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는 4가 되는 거고 A에는 4 플러스 n-1d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써볼게. 2번. 자, 일단 요래 돼 있네. 음수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넘길게요. 요렇게 샵, 요렇게 샵. 그러면 A3 플러스 A5는 12. 자, 이거 보면 또 우리 어떤 얘기 할 수 있다? A3랑 A5를 더했으니까 뭐다? 2, A, 4. 요렇게. 됐지? 요거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그리고 합칠 때 2가 붙은 거 등차 중앙수식 쓰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땡땡땡 A4가 0이구나 이제 6이구나.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는 거 한번 보자.
그러면 얘는 A이고 얘는 A 플러스 4B잖아. 맞죠? 그러면 지금 절대값 부분 정리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일단 둘 다 부호가 뿔뿔일 때 한번 풀고 뿔마일 때 한번 풀고 두 번만 푸시면 됩니다. 절대값이 둘 다 들어가 있을 때 또는 아니다 또는 하지 말자. 해서 요거 계산한 거랑 요거 정리하고 요거 계산한 거랑 요거 정리하고 사실 조금 더 심플한 풀이가 있긴 한데 지금은 기본 연산 조금 더 익혀야 되니까 장기인데 키라할 수도 있어. 한 이상이다. 자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3번 하나만 마지막으로 설명하면서 뒤로 넘어갈게요. 내용을. 자, 등차 수열 이제 4개의 성질이 나왔는데 5번째 성질 넣을 거야. 5번째 성질. 다섯 번째 성질은 뭐냐면 등차 교집합 등차. 등차 교집합 등차는 등차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야 돼. 이때 얘가 공차가 D고 얘가 공차가 D1과 D2면은 얘는 D1, D2의 최소 공배수를 공차로 가자.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의 대표라고 하면 3의 배수 등차 수열이거든요. 오케이. 4의 배수도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면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하면 당연히 12 배수일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얘가 배수가 아니어도 등차 수열에서 싹 다 돼. 무슨 말이냐면 3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1인 친구들 3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1인 친구들 3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1인 친구들이 AN이다. 자 요번에 5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4인 친구들 5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4인 친구들 BN이다. 그러면 AN과 BN의 공통된 거는 뭐냐라고 하면은 얘가 공차가 얼마야? 3이고 얘가 공차가 5잖아. 그러면 요거 두 개 교집합하면은 공통된 거에 공차는 얼마다? 15다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공차가 15가 확실해. 그러면 뭐만 찾으면 돼? 제일 처음 겹치는 친구만 찾으면 돼. 제일 처음 겹치는 친구. 여기 있네. 더 적을 뻔했네. 4. 그러면 얘는 초항이 4란 소리야. 초항이. 알겠나요? 그러면은 얘 교집합은 초항이 4고 공차가 15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끝. 자, 그 내용이 3번 문제에 나와 있어요. 3번 문제에 보면 AN이 2n-1, BN이 3n 이렇게 나와 있지. 맞지? 그러면 AN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고 B에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라 이 말인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두 개 교집합하면은 뭐가 나와야 되겠니? 공차가 6인 친구가 나올 거라는 거야. 오케이? 다시 얘기하면 3번 풀어볼게. AN은 지금 2n-1이기 때문에 나열하면 13579. B에는 3n이기 때문에 얘는 369. 그러면은 공통된 거 하면은 뭐가 나온다고? 아 얘는 공차가 안 봐도 2, 3은 6이란 말이야. 그러면 최초로 공통된 게 초항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리고 일반항 세우면 되는 거야. 일반항 뭐 여기 있던 거 어디 갔니?
요거 적용하시면 완성. 됐습니까? 다음 저 외적인 문제가 저기 4번은 그냥 일반항에다가 쑤셔 넣으면 되고요. 그래도 대표의 유형이니까 넣었습니다. 다음 6번은 정의 문제입니다. 뒷페이지 넘어오시고 6번 정의 문제입니다. 정의 문제. 그냥 연속된 두 항 빼면은 공차야 이런 얘기니까 한번 꼭 정리해 보시고요. 살짝만 솔루션을 보여주면은 B1, B3, B5 다 곱해라고 돼 있어. B1, B2, B3, B4, B5, B6, B7, 8 이렇게 12까지.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한 게 요거거든요. 그러면 밑통일하면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씩 살펴보는 문제. 좀 난해하고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 자주 나오는 문항이니까 꼭 해보세요. 알겠지? 자, 요것도 적어주면 얘는 B3는 3분의 1의 A1, A3 그리고 B4가 3의 A2, A4 됐죠? 곱하였으니까 정리하면 3의 A4 빼기 A3, A2 빼기 A1이니까 3의 2D. 자, 이제 느낌이 살 오지, 그지? 안 온다고? 신기하고 혹시 적어뒀어요. 얘는 공차가 이제 한 개가 있고 얘는 2D고 그럼 얘는 뭐겠니? 안 봐도 3D 아니겠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 자, 6번은 좀 풀이 요만큼만 적어놓자. 얘는 적어놓고 6번 적어놓읍시다. 자, 이어서 해볼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정의수식. 얘는 공차 알려주는 수식. 여기 위치가 공차. 오케이. 두 번째는 뭐? 이건 사용하는 거야. 아래 천자 합의 평균. 아래 천자 합의 평균. 앞에 2가 붙어요. 또는 얘를 1 올리면 얘가 1 내려가는 그런 성질. 일반항. 제일 기본적인 거. 기울기 공식. 등차 수열의 교집합은 등차 수열이 된다. 됐습니까? 등차 더하기 등차는 등차입니다. 당연하겠죠. 1차 더하기 1차는 1차라는 말과 같은 말이야. 오케이? 얘가 공차가 D1이고 얘가 공차가 D2면 얘는 공차가 D1 플러스 D2야. 다음 얘가 공차가 D라고 하자. 두 칸씩 가면 공차가 뭐가 되겠니? 2D가 되겠지. 두 개씩 갔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AN의 공차가 D면 A 2N의 공차는 2D야. A 3N의 공차는 3D라고. 이런 부분 이해돼요? 그러면 AN 더하기 AN 플러스 이런 공차가 뭘까? 얘는 공차가 D야. 얘도 공차가 D야. 얘는 왜 공차가 D냐면 어떤 상황이냐? 얘는 요렇게 가는 게 이 친구라면
an 플러스 1은 어떤 의미냐면 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한 칸 더 뒤에 출발하는 거지. 그 차이일 뿐이야. 얘랑 얘는. 그럼 공차가 서로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오케이? 출발점이 다를 뿐이지 같아요. 그러면은 얘도 공차가 D면 얘도 공차가 D라는 거지. 그러면 an 플러스 2가 있어도 공차가 D야. 요 개념을 뭐라고 하냐? 부분 수열이라고. 됐습니까?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개념 설명 마지막 거에 다 채워 넣었어. 1, 2, 3, 4, 5, 7 됐죠? 자, 분자 수열 설명 없군. 네, 남은 시간 문제만 좀 풀고 학공식 설명하면 좀 슬퍼질 것 같아서 학공식은 일단 키핑해 놓을게. 오늘 그냥 정신없을 때 다 빼놓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자, 7, 7번 볼게요. 자, 이런 친구가 있대. 자, 일단 공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일단 1번 공차 구하는 거, 2번 합 구하는 거. 자, 이거 두 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자, 요게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하면 두 수 사이에 등차 수열을 밀어 넣은 거야. 학인데 두 수 사이에 등차 수열을 쑤셔 넣은 거야, 등차를. 그랬더니 등차 수열이 됐대, 전체적으로. 뭐 이런 상황이야.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첫 번째, 공차가 뭐다. 둘째, 얘랑 얘의 합이 뭐다. 이 두 가지 얘기는 기본 세팅으로 할 수 있어야 돼. 자, 봐봐. 일단 공차 부분은 여기 있어요. 이거 이때 쓰는 유형입니다. 이 7번이랑 기울기 수식이랑 기울기 공식이랑 매칭입니다. 7번이랑 기울기 공식이랑 매칭입니다. 요번엔 얘가 출제된다. 알겠죠? 나옵니다. 자, 기울기 공식이 출제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두 수 사이에 등차 수열을 집어넣은 거. 이때는 요 맨 밑에 있는 기울기 공식 써야 돼. 자, 쓰는 방법 보여줄게. 얘가 A1이잖아. 맞아요. 요것보다 앞이니까 얘를 A0라고 불러. 됐어? 앞이니까. 원래 A0는 있으면 안 돼. 얘가 AN이잖아. 그러면 다음이니까 AN 플러스 1로 적어. 됐죠? 그런 다음에 공식 때려 박아 넣으면 돼. 공식 써볼게. N 플러스 1 빼기 0는 N 플러스 1 빼기 0는 요거 빼기 요거 102 빼기 102 빼기 7 끝. 그러면 공차가 나왔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읽어볼까? 1보다 큰 최소의 자연수래. 얘가 1보다는 큰데 자연수래. 그러면 얘는 누구의 약수? 자연수가 돼야 돼, 자연수. 전체적으로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n 플러스 1은 95의 약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됐나? 다음 두 번째. 자, A1 플러스 AN은 뭐다? 요거 두 개의 합은 뭐다? 요거다. 됐고. 이 부분 좀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의 합은 옆에 거의 합과 동일하다는 거 써주시면 돼요. 됐지? 기본 패턴의 문제 8번 배치되어 있고요. 다음 9번. 삼차 방정식이 있어요. 자, 두 마리 남았다. 힘내라. 자, 9번 보면은 3차 방정식이 있어.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등차 수열이래. 얘가 A 플러스 D. A가 문자가 있네. 젠장. 그러면 B 플러스 D
B 플러스 2D. B가 초항이고 공차가 D인 느낌으로 등차 수열 표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우리가 핵심적인 요소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였습니다. 근과 계수. 제일 많이 쓰는 건 세근의 합입니다. 세근의 합은 3이죠. 그러면 3개 더하면 뭐가 나오느냐? 3D 플러스 B 플러스 D가 나오고 B 플러스 D가 1이 나오네. 자, 이 부분에서 마무리가 중요해. B 플러스 D가 1이 나왔다는 거는 잘 봐. 얘가 1이 나왔다는 거는 근이 1이 나왔다는 거야. 맞아. 근이 1이 나왔다는 거야. B 플러스 D가 1이 나왔다는 거는 근이 1이 나왔다는 거. 근은 여기 대입해도 되잖아. 그래서 A 값이 나오는 거야. 자, 이거 단골 문제거든요. 지금 쌤이 칠판에 적어 놓은 것들 두 번도 중요한 문항이니까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자, 같은 문항이 11번 배치되어 있어요. 11번 같은 문항. 자, 마지막 설명하고 끝내면 되겠네. 자, 마지막 설명. 당구장 찍으면은 모든 게 클리어 된다. 당구장. 얘들아, 직각 삼각형에서 세변이 공차면 세변 길이는 3대 4대 5밖에 없다. 기억하세요. 직각 삼각형에서 세변이 공차면은 공차란다. 등차면은 직각 삼각형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10번 문제 봐봐. 세변이 자연수인데 자연수라면 아까 세변이 등차 수열인데 제일 짧은 변이 6이야. 오케이. 자, 직각삼각형이 등차 수열 이루면은 3대 6대 5야. 3대 4대 5야. 그럼 제일 짧은 변이 6이면 나머지는 뭐가 되겠니? 8이랑 10이 되겠죠. 맞지? 이게 계산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B변은 10이다. 그래서 10번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지? 자, 쌤이 터치해준 문제만 다시 풉니다. 시작.